안녕하세요. 부자다TV 김동철입니다. 자, 오늘은 신축 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토지 확보입니다. 토지 매수가 신축 사업에 있어서 약 70% 이상의 그런 볼륨을 차지하는데요. 근데 여러분, 요즘에 서울에 좋은 땅, 싸고 좋은 땅 잡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상승한 것만큼 토지 가격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전에 3년 전, 4년 전에 평당 1,000만 원대에 살 수 있었던 땅은 지금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대까지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자, 빌라 업자들은요, 주변에 빌라들을 많이 짓죠. 근데 이게 수익성이 조금 낮아지더라도, 즉 토지 매수할 때 비용을 조금 더 지불하더라도 공격적으로 땅을 확보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가격이 조금씩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 중이죠.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사는 것처럼 인접 동네 부동산에 가서 제가 빌라를 분양하려고 그러는데요. 아니면 신축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좋은 땅, 싸고 좋은 땅 있으면 좀 연락 좀 주세요 하면 그 부동산 사장님이 연락을 줄까요? 안 줄까요? 거의 95%는 연락을 안 줍니다. 단언컨대 안 줘요. 왜 안 주냐면, 자, 여러분들 그냥 일반인이죠.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 내가 부동산 사장 입장에서 정말 싸고 좋다고 매물을 줬어요. 줬는데 일반인들은 그게 정말 싼지 비싼지 검토하는 시간이 일단 길고요. 싸다고 판단이 돼서 거기에 내가 빌라를 분양하려고 도면을 그리는 그 시간도 깁니다. 그래서 도면까지 잘 그렸어. 그래서 수익이 나와. 그래서 내가 자금을 만들어서 계약금을 쏘기까지가 상당히 기간이 걸린다는 거죠. 물건을 준 경쟁업체에서 계약을 써버리는 경우도 뭐 비일비재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사장님은 일반인들한테 안 주고 건축업자들한테 줍니다. 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집장사 하시는 그런 건축업자들한테 집원을 던져줘 버려요. 평당 얼마? 그러면 그 업자들은 하는 일이 그거기 때문에 바로 도면 그리고요. 딱 앉혀서 수익률 나오겠다. 수익률 몇 퍼센트? 내가 이 정도면 감안하고 들어가겠다 생각되면 그날 바로 그냥 계약서 씁니다. 아니면 계약금 보냅니다. 그러면 중개업자 입장에서는 계약이 한 건 성사가 된 거고 중개 수수료를 받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한테는 좋은 땅을 잘 안 줍니다. 부동산 사장님들이.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반인들은 땅 잡기가 어려워. 발품을 더 팔아야 되겠죠. 그리고 정말 좋은 땅 나오면 제가 계약금 쏠 테니까 주세요라고 명함을 많이 뿌리고 다니든지 내 연락처를 많이 뿌리고 다니면 연락이 그러지 않는 것보다 확률이 높겠죠. 자, 그런 방법이 하나 있고, 두 번째 방법은 조금은 쓸모없는 땅, 빌라업자들이 건축업자들이 잘 쳐다보지 않는 땅, 그런 땅을 가지고 부가가치를 창출을 해서 빌라를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만드는 거죠. 자, 무슨 말이냐면 업자들은 70평대 이상, 80평대, 100평대의 땅들을 선호합니다. 그런 땅들은 조금 더 비싸더라도 과감하게 계약금을 쏘죠. 근데 30, 40평, 50평 애매하거든요. 50평 가지고는 빌라 짓기가 요즘에는 어렵습니다. 수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업자들은 쉽게 못 덤빕니다. 그러면 내가 40평, 50평짜리 땅을 시세보다 조금 더 저렴하게 매입을 하고 그 뒷집이라든지 옆집, 앞집을 컨택을 해서 합의를 하는 거죠. 그러면 80평, 100평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매입 단가를 낮추고 매입 단가를 낮춤으로써 사업성을 극대화시켜서 빌라나 수익형 부동산을 지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토지를 매입하는 방법이 현재 상황으로서는 가장 저렴하고 좋은 방법입니다. 자, 일례로 제가 얼마 전에 영상을 올렸는데요. 3년 전에 저와 이제 컨설팅을 통해서 만난 회원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다가 경매를 좀 배우고 경매를 배우다가
신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신축 사업을 하고 싶은데 내가 종잣돈도 없지, 부동산에 대해서 잘 모르지, 신축에 대해서 더 모르지,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와 이제 미팅을 하다가 부모님이 집을 가지고 있는데 그 집만으로는 뭔가 하기가 애매하다. 근데 추가적으로 건축을 하거나 뭐 다른 부지를 매입하기에는 돈이 없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런 식의 뭐 푸념이었죠. 푸념. 하소연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딱 보니까 어떤 땅이었냐면, 자, 여러분들 보시기에 요 땅이었어요. 요 땅. 지금 저희 회원분이 가지고 있는 땅이 요 땅이었거든요. 이게 약 한 50평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땅을 확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기본적으로. 물론 부모님이 가지고 계셨지만. 그래서 얘만 가지고는 신축 사업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던 거죠. 근데 종잣돈이 있으면 뭐 인근에 뭐 필지를 확보를 해가지고 신축 사업을 도전하면 되는데 종잣돈이 없었어요. 마음은 굴뚝 같은데 투자할 돈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방법을 찾고 있었던 중요한 거죠. 자, 이럴 때는 가장 기본적인 거죠. 근데 토지를 사업성이 나올 수 있게끔 추가적인 확보,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35번지를 제가 매입을 하라고 했어요. 근데 35번지를 살 돈이 없었던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포기해야 될까요? 아니죠. 이 36번지의 땅에 대출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대출을 일으켜서 35번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그렇게 매입을 해서 전체적으로 약 100평 정도의 필지를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신축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뒷집은 내가 36번지 이 주인이 사주지 않으면 이 뒷집은 쓸모없는 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이 자루형 토지라고 하죠. 이 안쪽에 들어가 있는 거나 물론 단독으로 지을 수는 있지만 수익성이 그렇게 좋지 않은 땅이에요. 이 뒷집은 가장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거는 이 앞집과 합의를 해서 개발을 하는 게 가장 베스트한 구조의 땅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남북으로 긴 토지이기 때문에 일조권에 의한 제한도 좀 덜 받죠. 건물 자체를 이 도로 쪽으로 바짝 당겨서 붙이면 일조권에 의한 사선 제한도 최소화할 수 있는 아주 예쁜 땅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 옆에 있는 이 토지는 공원이에요. 공원 부지이기 때문에 빌라를 지었을 때 막힘이 없죠. 그래서 도로 쪽이나 이쪽 좌측 쪽으로는 막힘이 없이 뻥 뚫려 있는 그런 빌라를 지을 수가 있었던 거죠. 결론적으로 이분이 이렇게 해서 사업을 진행을 해서 약 100평의 토지를 만들고 거기에 16세대를 신축을 해서 제가 지난 영상에 올려드린 것처럼 한 세대만 남기고 현재 분양이 다 마무리가 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대단하죠? 여러분 요즘에 분양시장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분양이 잘 되는 지역은 그나마 잘 되지만 잘 안 되는 그런 시장이거든요. 근데 지금 준공된 지 한 6개월 만에 분양을 거의 완판을 지금 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만족스러운 그런 사업을 진행을 하셨습니다. 자, 로드뷰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요 신축 빌라입니다. 자, 요렇게 옆은 공원이고요. 뭐 놀이터죠. 공원 정도 되는 놀이터가 위치해 있고요. 지금 요 뒷집까지 해서 요렇게 지금 건물을 지은 겁니다. 자, 상당히 수려하죠. 외관이 굉장히 이뻐요. 그래서 지금 그 건축주를 제가 미팅을 했을 때 컨셉을 다른 집보다 건축비를 좀 더 쓰더라도 좀 양질의 그런 빌라를 지어서 자신있게 분양을 하자, 이런 컨셉을 갖습니다. 예, 요즘에 소비자들도 눈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아파트를 염두를 해서 빌라를 봐요.
그렇기 때문에 빌라의 이런 컨디션도 상당히 좋아야 이런 식으로 분양을 쉽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전의 모습을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요런 빨간 벽돌집이었어요. 자, 부모님이 사시던 요런 빨간 벽돌집. 자, 뒷집 보시면, 자, 여기 뒷집이 있죠? 단독주택으로. 요 집과 요 집을 합필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 지역에 이렇게 딱 만들어져 있는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100평의 토지를 산다면, 뭐 예를 들어서 평당 2천만 원, 20억이 든다. 그런데 50평의 땅을, 아니면 30평의 땅을 합필하는 작업을 할 수만 있다면 그 매수 단가는 낮아질 거다. 맞죠? 그렇게 해서 내가 14억대에 매수를 할 수 있다면 벌써 5억에서 6억 정도의 차익을 실현을 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신축 사업에 대한 리스크가 상당히 줄어들겠죠. 자, 그렇게 컨택을 하셔서 조금 더 발품을 파시고 노력을 하셔야 좋은 땅을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신축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이런 작업들을 한 번쯤은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내가 만들어져 있는 80평, 100평의 땅을 부동산 가면 알아서 싸게 해서 주겠지라고 생각하면 절대 나한테까지 기회가 안 온다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런 부분을 염두를 해두시고요. 오늘 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땅 작업을 어떻게 하는 건지, 그리고 토지 작업에 대한 리스크가 뭐가 있는 건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 땅이 지금 이면에 같이 묶어있는 땅이기 때문에 시세 차익이 그렇게 크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이 땅이 위치해 있는 이 입지가 대로변이고 이 뒷필지가 대로변 이면의 필지라고 한다면 이렇게 합필했을 때는 시세가 땅을 합필한 것만으로도 상당한 차익을 볼 수가 있다는 것. 여러분들 그거 기억하시고요. 아, 이렇게 내가 한번 땅 따먹기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구독, 좋아요 무료입니다.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